회생 신청은 내용이 복잡해가지고 이 개인회생을 혼자 하는 건 어려워요. 하지만 면책 신청하는 거는 그 형식이랑 내용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거는 혼자서도 하실 수가 있어요. 새로운 도화를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의 최종 관문은 바로 이제 면책 결정을 받는 건데요. 인가 이후에 최종 면책 결정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면책 신청서라는 걸 법원에 내야 됩니다. 이 면책 신청서 작성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사람들이 대부분 잘 모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걱정을 하고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개인회생 최종 면책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출하는 서류인 면책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제출하면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생 진행하고 있는 분들은 이 내용 꼭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면책 신청서 낼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신청하려면 일단 채무자가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를 다 끝마쳐야 돼요. 쉽게 말해가지고 변제 기간에 내가 3년간 50만 원을 매달 내기로 했다. 그러면은 면책 신청 전에 그 돈을 다 법원에 납부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조건부 인가라는 걸 받은 분이라면 이 조건부 인가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다 이행을 해야 돼요. 근데 조건부 인가를 받았는데도 매년 재산이나 소득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은 면책 신청을 하더라도 그 결정을 안 해주고 보정 명령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면책 신청 전에 기본적으로 내가 변제금은 다 냈는지, 그리고 이제 조건부 인가인 경우에는 조건들 내가 다 이행을 했는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변제금을 다 냈는지부터 확인해야 되겠죠. 매달 정해진 일자에 꼬박꼬박 내셨다면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중간에 못 내기도 하고 설사 냈다 하더라도 일부만 내고 그러면은 내가 변제금을 다 냈는지 안 냈는지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변제금 총액을 다 채워야 변제를 완료한 게 되기 때문에 우선 내가 총 변제액을 다 채웠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럼 이건 어디서 확인하느냐? 인터넷에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이라고 치면 법원 사건 검색 사이트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사건 번호로 검색을 하는 탭이 있는데 그걸 클릭해서 내가 신청한 회생법원, 그 다음에 사건 번호, 이름을 치면은 내 사건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건 번호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인정서로 검색이라는 창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클릭해서 주민번호 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다음에 이제 내가 신청했던 법원을 체크하고 사건 종류에서 회생파산 이 부분을 체크하면은 내 회생 사건이 뜰 겁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변제 현황 조회라는 탭이 있어요. 그걸 또 클릭해가지고 사건 접수할 때 등록했던 내 환급 계좌 은행, 그 다음에 이제 계좌번호 이거를 적으면 지금까지 냈던 총 금액, 그 다음에 미납금, 미납 횟수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그걸 보면은 내가 변제금을 다 냈는지 안 냈는지, 얼마를 더 내야 되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만약에 미납금이 있으면은 원칙적으로 이걸 다 내야 면책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변제금을 다 낸 게 확인이 됐다. 그럼 이제는 면책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내야 됩니다. 이 신청서 작성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회생 신청은 내용이 복잡해가지고 이 개인회생을 혼자 하는 건 어려워요. 하지만 면책 신청하는 거는 그 형식이랑 내용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거는 혼자서도 하실 수가 있어요. 면책 신청서를 법원에 내는 방식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인터넷으로 서울회생법원 사이트 들어가서 개인회생 면책 신청서 그 종이 양식을 다운받은 다음에 출력을 해서 작성해가지고 우편으로 내거나 아니면 법원에 직접 가서 회생법원 민원실에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체국이나 법원 갈 시간이 없어서 직접 제출하는 건 어렵다 그러면 전자소송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이 인터넷상으로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자소송을 해본 적이 없으실 테니 어려워하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그런데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전자소송이라고 치면은 전자소송 사이트가 나오는데 거기서 내 이름, 주민번호를 입력해가지고 아이디를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 사건을 전자소송 사건 등록이라는 걸 통해서 등록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전자로 서류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로그인하고 전자소송에 들어가면 회생파산 서류 탭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또 들어가면 면책 신청서란이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면 면책 신청서 작성 폼이 나와요. 그 폼 양식을 보면 신청 취지란이 있는데 거기에는 채무자를 면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라고 쓰고, 신청 이유란에는 1. 신청인은 위 사건의 채무자로서 기법원에서 인가된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습니다. 2. 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를 면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 문구는 전자소송 그 폼 양식에 이미 적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회생법원에서 다운받는 서류 양식에도 그게 다 적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환급은행 계좌번호, 그 다음에 예금주 이름을 쓰고 클릭을 하면 법원에 직접 안 가도 전자소송으로 면책 신청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환급은행이라는 게 뭐냐? 가끔씩 채무자가 변제금을 더 낸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법원에서 남은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필요한 은행이죠. 이 면책 신청서라는 게 회생 신청하고 적게는 3, 4년, 많게는 5, 6년 뒤에 내는 거다 보니까 처음에 신청을 맡긴 사무실하고 연락이 끊겨가지고 도움을 못 받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회생 대리한 사무실과 연락이 설사 안 되더라도 이렇게 스스로 신청하는 법을 알고 있으면 면책 신청서 못 내서 걱정할 일은 없으실 겁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면책 신청서를 안 내면 면책이 안 되는 거냐 이렇게 또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변제 다 했는데도 채무자가 6개월 내로 면책 신청을 안 한다 그러면 법원에서 직권을 해줍니다. 대신 이렇게 하면 남들보다 더 늦게 결정을 받게 되겠죠. 면책이 확정이 돼야 한국신용정보원에서 회생 정보를 다 삭제해 주기 때문에 면책 신청서는 하루라도 빨리 내는 게 더 좋습니다. 오늘은 면책 신청서 작성과 관련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리니까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법원 사이트 가서 양식 다운받아가지고 작성해보면 중요한 부분들이 다 적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참고하셔서 직접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도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